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론에 관해서 다룰 거예요. 그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게 1편의 마지막 쟁점이자 최대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사인의 공법행위 가운데 이제 그 신고에 관한 부분, 자족적 신고 내지는 자기 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게 학문적으로도 아직 연구가 조금 미진한 입장이고, 그 원인은 그 현재 실정법에 입법할 때 이게 수리의 신고의 종류를 갖다가 명확하게 어떤 이론적 배경을 알고 나서 입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엉망진창이에요. 판례도 일관되게 나올 수가 없고, 학문적으로 이게 자족적 신고인지 수리를 위하는 신고인지도 연구가 되지 않고 대법원 판례 나올 때마다 여기저기 때려 놓다 보니까 참 분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석연치 않은 게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배우는 건 그렇게 어려운 논점도 아니고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도 않아요. 자, 일단 행정법상 행위인데 공법상의 행위와 사법상 행위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공법상 법률관계, 사법상 법률관계 이거 봤던 거죠. 공법행위란 일반적으로 공법관계 행위로서 자 핵심 표지가 공법적 휴가예요. 공법적 휴가. 공법적 원인이 아니라 공법적 휴가를 발생 변경을 소멸시키는 행위고, 학문적으로만 쓰이는 말이고, 종류가 주체에 따라 행정주체 공법행위, 사인의 공법행위인데, 행정주체 공법행위는 2편이에요. 2편의 목록. 행정입법을 필두로 해서 행정행위, 확약,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 그 다음에 그 사실행위, 행정지도, 이런 것들을 행정작용이라고 하죠. 행정작용은 국가와 국민, 그 행정주체와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이 대외적 관계를 규율하는 걸 행정작용이라 그래요. 자, 여기는 행정입법, 행정행위와 같이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것도 있지만, 공법상 계약과 같이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것도 있고, 사인의 공법행위는 그 사인이 주체로서 공법적 휴가를 발생하는데, 얘는 권력적인 게 없이 비권력적인 것만 얘기하는데, 그 행정주체 공법행위는 2편에서 다루니까 여기는 1편에서는 사인의 공법행위만 다룬다라는 거죠.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건데, 공법적 휴가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행위라는 점은 행정행위와 같아요. 근데 주체가 사인이고 공정력, 집행력, 이거는 행정행위에만 인정된다 그랬죠. 행정행위에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행정청의 공권력 발동 작용으로 공정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와 구별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법원리 관한 것 부연 설명할 건데, 법적 안정성, 그 다음 법률관계 명확성 요청에 따라 공공성, 객관성, 정형성을 형식성 띄고 있고, 휴가도 법규에 의해 정해지는 게 보통인 점, 계약에 의한 게 아니라 공법적 휴가를 발생한다는 점이 사법행위와 구별되고, 그 다음 엄연히 공법행위는 법적 행위죠. 사실행위와 구별된다는 거고, 기능은 그 사인이 공법행위 주체가 되니까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민주국가 원리의 구체화죠. 행정이 국민의 의사에 바탕을 두도록 하고, 국민의 행정에 참여하기를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 법적 지위가 주체로 향상되는 것이고, 결국 이거는 행정의 민주화. 민주화는 주체, 참여, 이 표지라 그랬죠. 사인의 공법행위 다양한 분류인데, 사인의 지위에 따른 이런 것들은 오늘날은 출제빈대가 많이 떨어져요. 가볍게 보면 돼요. 행정주체 지위도 있고 객체도 있는데, 외우기는 뭐 적은 걸 외우면 되죠. 행정주체 기관의 지위는 뭐냐면 이게 능동적 지위인데, 능동적 권리가 바로 기본권, 자유권은 그 소극적 권리라고 그랬죠. 침해 배제, 방해 배제, 소극적인 게 성격이 소극적이다, 그런 거하고는 내성적이다, 이거하고는 법률용어는 다르다 그랬죠. 소극적인 거는 이제 침해 배제, 방해 배제 이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권, 참정권, 이건 능동적 권리라 그랬죠. 능동적 권리라 그러고, 수익권, 생활권, 사회권, 이거는 그 적극적 권리라 그랬죠. 그게 결국 주권자 생각하면 유권자, 주권자. 그 선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제도를 얘기하는 거고, 투표 서명은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선거, 투표, 서명, 요거 외우면 나머지가 객체. 의사표시수가 하나면 단순, 2개 이상이면 합성을 외우면 되죠. 선거, 투표, 서명. 이거는 유권자 뭐 수십만에서
많게는 수천만 명이 관련되잖아요. 내년 3월 9일 대선, 이거는 뭐 유권자 수천만 명의 의사표시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당선이라는 하나의 그 의사표시를 구성하게 되죠. 그 다음에 주최 수가 한 명이면 단독, 2명 이상이면 쌍방적인데 계약합동행위에 의하면 나머지는 단독이다. 뭐라 정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행위 효과에 따른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기완결적 자체완성적 공법행위. 이거는 말 그대로 사인의 행위만 갖고 법적 효과가 완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행위 요건적이라는 건 뭐냐면 행정행위의 요건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요것만 갖고는 효과 완성이 안 돼요. 이거 중에 신고가 특히 이제 중요한 거라 이건 별도로 다룰 거예요. 자족적 공법행위란 사인의 공법행위 자체로 법률을 완성하는 행위. 행위 요건적 공법행위란 행정주체 공법행위와 행해지는 동기나 요건이 되는 거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공법상 계약 등의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되는 데 그치고 그 자체로서는 법률 효과를 완성하지 못하는 행위인데 여기 뭐 합성, 합동, 통지 이것만 외우면 나머지 뭐라 정리하면 되고 신고는 수십 개씩 이걸 별도로 보니까 여기서 자족적인 거 합성, 합동, 통지 이게 입에 줄줄 나오면 끝나요. 나머지가 다 행위 요건적이라 뭐라 정리할 수 있죠. 여기 합성행위는 투표를 얘기하고 합동행위는 조합설립행위를 얘기해요. 조합설립행위. 그 다음 통지. 이 세 가지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뭐 실제 사례가 많은 건데 적은 거를 외우고 뭐라 정리하면 뭐 실제 암기할 분량은 별로 없어요. 암기비법, 합성합동 통지 입에 줄줄 나오면 되죠. 구성 요소에 따라 의사표시냐 의사 이외의 사실이나 관념의 통지냐 출생 납세에 의하면 되겠죠. 법적 행위냐 사실행위냐 단독행위 계약합동행위 뭐 이러면 되죠. 자, 적용법리에 가는 게 그나마 여기서는 오늘 다루는 거 이 시간에 다루는 거 중에 조금 출제가 되는데 이것도 외울 거는 거의 없어요. 한 2개 정도 외우면 나머지는 거의 뭐 똑같은 틀이거든요. 일단 일반법이 없다는 거 외워둬야 돼요. 개별법 이것만 있지 일반법이 없다. 일반적 총칙적 규정은 없다. 그 일반적 총칙적 규정이 없는 거지 개별적 규정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절차법 이거는 자기완결적이면서 의무적인 신고, 신청 요 2가지만 있어요. 이거 외워놓으라 그랬죠. 법률에는 뭐가 규정이 있냐 없냐부터 출제가 되기 때문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 민원 신청 그래야 특별 규정이 있으면 특별법 우선 당연하죠.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역시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거 이 법원 즉 빌어올 건가 논의가 되는데 2가지 외우면 돼요. 비진이 표시에 관한 거 적용이 안 되고 부관 얘 적용이 안 되고 나머지는 적용되는데 수정된다 이런 틀로 몰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요. 자 보면은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인데 이것도 결론은 알아둬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편의 행정행위 하자의 배경지식이라 이 의사능력이 의사 없는 걸 의사 무능력자라 그러는데 이거 무효예요. 그래서 민법같이 무효다. 행위무능력자는 이거는 유효예요. 취소사유인데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인데 아예 취소사유도 아니고 유효한 거로 보는 개별법, 우편법, 우편안법 이것도 법률 명칭만 외워놓으면 돼요. 내용까지 다 외울 건 아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우표값 얼마 들지도 않잖아요. 우표값 뭐 등기해봐야 뭐 얼마 들지도 않죠. 우표값 이거 말할 것도 없고 등기할 때는 조금 비싼데 그래도 미성년자라고 해도 이 정도 경미한 행위는 단독으로 해줘도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긴 요새 누가 그냥 일반 우표 붙여가지고 편집하는 사람 거의 없죠. 다 그 전자우편으로 다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3법상 행위는 취소사유인데 근데 제3법상 행위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인데 납세 신고 같은 거 이거는 오해하면 안 돼요. 얘가 뭐 아버지 세금을 대신 내준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기특해요. 소득세 내가 1억 내야 되는데 이거 낼라 그랬더니 아빠 내가 해결했어 뭐 그런 줄 알아. 오우 진짜 대견한 아들이죠. 더군다나 미성년자가 대단하죠. 근데 그거는 안 됩니다. 이거 뭐냐면 그냥
신고서 제출하는 그런 정도, 그 심부름 정도, 그 의미에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그다음 신분법상 행위, 이것도 어때요? 그냥 신청서를 갖다가 아버지가 작성한 거 갖다가 신청서 제출해주는, 야 아빠 바쁜데 구청에 가서 이것 좀 제출하고 알아? 아 알았어. 뭐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별 어려운 게 아니죠. 의사의 음결 및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인데, 이게 이제 그 행정법의 하자하고 의사표시의 하자, 민법상 용어하고 달라요. 행정법상 하자는 위법의 의미라 그랬죠. 위법. 그 정도에 따라 중대하고 명백하면 무효고, 단순 위법, 경미한 위법, 이거는 이제 취소사유라 그랬죠. 근데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 하자는 취소, 강박, 민법 110조에 있는 그걸 얘기해요. 사인의 공법행위에 있어 표의자, 의사표시한 자 줄임말이거든요. 의사표시 하자가 있는 경우 사기 강박인데, 공법행위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이 준용되어 취소사유가 된다. 그러나 투표와 같은 합성행위는 단체적 성질행위이기 때문에 착오를 주장할 수 없다. 이걸 허용하면 어때요? 선거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대통령 선거 3월 9일 날 했는데 뭐 당선자 확정까지 1년이나 지연되면 국가적인 대혼란이 발생하죠. 국가 원수가 부재한 상태가 1년씩 간다. 엄청나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착오에 간 거 일단 절대 인정 안 합니다. 내가 2번 찍으려고 하는데 1번 딴 생각하다 잘못 찍은 것 같다. 그리고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내가 한 투표를 갖다가 찾을 수도 없잖아요. 그럼 뭐 상식적으로 봐도 말도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강박에 의한 건데, 이건 강박 정도로 봐야 돼요. 단순 강박, 이 감각을 익히면 되죠.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예요. 강박은 강요와 협박 줄임말이에요. 강요와 협박. 협박해가지고, 강제해가지고, 의사표시를 하게 한 거 취소사유인데, 저항할 수 없는 강박. 뭐 칼을 목에 대고, 요 계약서 서명 안 하면, 너 공무원 사직서 서명 안 하면 칼 그냥 그어버린다. 이런 경우는 저항할 수가 없죠. 그냥 단순히 협박, 네 아들 어디 초등학교 다니는 것 같던데, 뭐 요런 정도하고 뭐 이건 다르죠. 이때는 무효사유예요. 근데 이 구체적 사례는 강박 부정사유, 아예 강박이 아니다. 뭐 왜 그런지 한번 보면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감사기관이나 상급관청 등의 강박에 의한 경우에는 그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에 이른 거라면 의사표시가 무효. 그렇지 않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라면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110조 규정을 준용하여 그 효력을 따져보아야 될 거지만, 자 이제 사실관계 나오죠. 감사 담당 직원이 당해 공무원에 대한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직하지 아니하면 징계 파면이 될 거고, 또 그렇게 되면 퇴직금 지급상, 옛날 법에 따르면 퇴직금을 한 푼도 못 받아갔어요. 그 파면당하면. 지금은 이제 절반 정도 받아가는 것 같은데, 불이익을 당하게 될 거라는 등의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고 할지라도 그 취지가 단지 비리에 따른 객관적 그 상황을 고지하면서 사직을 권고 종용한 것에 지나지 않고, 공무원이 그 비리로 인해 징계 파면이 될 경우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그 의사결정의 의원면직 처분의 이력에, 의원면직은 원에 의한 면직, 그러니까 이건 뭐 사표 수리를 사표로 제출하는 걸 그 사직원 제출이라고, 의원면직은 사표 수리를 의원면직 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효력에 영향을 미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강박은커녕 편의를 봐준 거예요. 이거 엄격한 인사권자는 사표 수리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어때요? 정식으로 징계 해부해가지고 파면시켜가지고 퇴직금 한 푼도 못 받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온정주의, 우리 한국행정의 폐단으로 행정학에서 다루는 온정주의 있죠? 온정주의. 이거는 온정을 베푼 거지, 이건 강박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비진의 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니면 알고 한 거라도 효력이 있다. 이거 뭐냐면 그 근대 민법의 기본 전제는 인간의 합리성이에요. 더군다나 성인일 경우에는 그 합리적, 이성적 인간이 내린 거는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의 아니면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진의가 아닌 걸 말했어요. 그럼 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표의자만 그 합리성을 갖춘 인간이냐면 그 상대방도 마찬가지잖아요. 의사표시를 수령한 자도 얘도 마찬가지죠. 얘가 뻔하게 그 농담인 걸 알았다. 진의가 아닌 걸 알았는데 책임져라라고 그 떼쓰는 것도, 그것도 인정을 안 해줘. 그래서 단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대방이 피의자의 그 의사표시가 진위함을 알았던 거, 이게 악이라고 이제 이 용어 익숙해졌죠. 알 수 있었는데,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하게 주의 의무에 위반해서 몰랐다, 이게 과실이죠. 이때 무효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단서가 적용이 안 되니까, 무효로 되는 게 적용이 안 되니까 언제나 표시된 대로 유효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행위의 격식화를 특색으로 하는 공법행위에 당연히 타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럼 결론은 뭐냐? 영업 재개업 신고에 민법 107조는 적용될 수 없다. 그럼 107조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의미를 밝힌 게 여군하사관 면역사건인데, 이거 출제가 많이 됐던 판례죠. 군인사 정책상 필요에 의해 복무연장 지원서와 전역 지원서. 근데 그 남자 같은 경우 병역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제대를 해도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병역이 전환되는 거, 병역 전환이 전역이거든요. 병역, 이게 예비군으로 전환이 되죠. 그리고 여군은 애초에 그 현역병 입대 의무가 없죠. 입영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전역하면 면역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출제될 논점은 아닌데 그냥 교양 삼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왜 제대를 전역이라고 하나? 전역 목자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병역 전환, 병역의 종류가 전환되는 거예요.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근데 여군은 하사관이든 장교든 예비군 없이 그냥 끝나버리죠. 동시에 제출하게 한 방침에 따라 양 지원서를 함께 제출했어요. 진위는 복무 연장이었고 전역은 아니었어요. 전역 자원의 의사표시가 진위 아닌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그 무효에 관한 법률을 선언한 민법 101조 단서 규정은 성질상 사인의 공법 행위는 정되지 않는다. 그럼 결론이 뭐냐? 표시되는 대로 유효다라는 건데, 이거는 좀 안타까운 것 같지만 배경을 알고 보면 그렇게 안타까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복무 연장 지원서를 제출했다는 얘기는 단기 하사관이었다는 거예요. 단기 하사관은 복무 연장 내지는 장기 지원이 받아들이지 않아지면 그냥 자동적으로 전역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무 연장 지원서, 그 전역 지원서를 안 썼다 그래도 복무 연장 지원서가 안 받아들이면 전역하게 돼 있어요. 면역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비진이 때문에 억울하다고 볼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몇 년도 판례냐? 94년도. 이게 그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도 그때는 이제 IMF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무 연장한 친구들은 장기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막 10대 1이 넘었어요. 그래서 뭐 장기 지원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10명 중에 1명밖에 그 심사 결과 1명밖에 안 받아들여져요. 나머지는 그냥 어차피 전역 지원서를 안 썼다 그래도 전역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현실적으로는 별 뭐 피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고,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 면직된 경우 107조가 준용되지 않는다. 뭐 다 똑같아요. 대리인데 상식적인 것들인데, 대리를 금하는 거, 투표, 대리 투표, 이건 부정선거죠. 대리를 허용하는 게 이제 행정심판법, 소송법 이런데, 거기 변호사 대리할 수 있다는 건 뭐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특별 규정이 없으면 이제 성질이 일신 전속적인 거 개념도 봤죠. 인격적 개선과 직접 관련된 일신 전속적인 거. 그래서 귀하 신청, 이건 국적이 바뀌는 거예요. 야, 김여한, 왜? 너 쪽발이 됐다며? 뭔 소리야? 너 친구가 뭐, 니 대신해가지고 뭐 일본에 귀하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졌다더라? 이 미친놈 아니야? 이건 살인을 해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될 정도 사안이죠. 이런 국적이 내가 대한민국 국민에서 쪽발이로 바뀐다. 이건 뭐 엄청난 거죠. 유한이 이제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되겠네? 왜? 니 대신 내가 사표냈더니 그거 수리됐더라? 말도 안 되죠. 공무원이라는 포괄적 신분과 지위가 달라지는 이 중요한 거. 시험 응시. 대리 응시하면 어떻게 돼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죠. 그냥 폭행 협박에 의한 건 그냥 공무집행 방해죄라 그러고, 위계, 속여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내가 마치 그 수험표에 있는 수험생 본인인 양,
기망으로 사기를 쳐가지고 공무집행 방해, 이러면 이제 이게 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다가 범죄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같이 성립이 돼요. 그 두 가지 범죄로 처벌되고, 그 이외의 거는 이제 민법 유치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 형식, 이거 뭐 불유식이 원칙이다. 그러나 행위의 존재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할 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서면지고, 법률 물으면 문서주의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문서주의냐 아니냐는 대단히 중요한 거라 보충자료에 종합 정리를 했거든요. 보충자료 3페이지 보면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이게 아주 누누이 얘기하지만 법률은 논리 갖고 만들어지는 거 거의 없어요. 그냥 숫자도 그렇고 다 그냥 대충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게 다 외워야 돼요. 자, 그래서 문서주의가 아닌 경우를 외워야 돼요. 나머지는 문서주의라고 뭐라 정리해야 되는데, 이건 뭐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처분의 신청 방식, 이건 다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 논리적 근거가 있을 때 제가 논리적으로 풀어줄 수가 있는 거지, 지금 논리가 없는 거를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효력 발생식인데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이것도 그 행정행위도 마찬가지예요. 행정행위도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발신주의 규정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원칙이 도달주의다. 그거는 이제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 이제 다시 보게 될 건데, 그 2권에 도달주의라는 게 어, 1권에 170에서도 인용을 했었구나. 2권에 168 도달주의. 도달주의에 구별될 용어가 요지주의, 발신주의인데 그 의미는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부관, 비즈니 피시하고 부관, 이건 반드시 외워라 그랬죠. 이거 출제가 가장 많이 됐던 게 이 두 가지. 왜냐면 이 두 개는 아예 민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행정법 관계의 명확성, 신속한 확정의 필요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관을 붙일 수 없다. 공무원이 일정 시기까지 수리를 보류해달라고 줄 거를 당부하면서, 그러니까 조건부로 일정 시기까지 그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 행정청이 바로 그 사직서를 수리하여 행한 면직 처분, 이거는 그 부관이 무효이기 때문에 적법이다라는 거죠. 철회 부정인데 이것도 출제가 좀 제법 됐던 판례들이에요. 법적 효과 완성, 즉 처분 시까지만 철회 부정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법률상 제한되는 게 이거까지 읽을 건 없고, 그다음 합성, 합동, 이거는 아까도 봤죠. 집단성, 단체성, 형식 때문에 이거는 제한되는 거예요. 그 뭐 투표해놓고 이걸 철회하겠다, 착오로 취소하겠다, 말이 안 된다 그랬죠. 사직의 의사표시 후 의원 면직 처분 전에까지는 철회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처분 전이라도 신의식에 반할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그 군무원 그 사건인데, 뭐냐면 그 육군 중령했나 대령했나 헷갈리네. 육군 대령했다. 육군 대령으로 전역을 했는데 군무원으로 특별 채용을 한 거예요. 특별 채용. 특별 채용해가지고 3년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각서까지 썼거든요. 3년만 내가 편의를 봐준다. 특별 채용한 거예요. 정식으로 뭐 시험 봐서 한 것도 아니고 특별 채용해 준 건데, 그러니까 이제 3년만 하고 자기가 그만두겠다 각서까지 썼는데, 왜냐면 그 인사권자는 뭐예요? 니만 봐줄 수가 없지 않냐. 또 니 다음에 전역하는 니 후배들도 봐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한 건데 3년이 다가오니까 배신 때렸던 거예요. 배신 때려가지고 그 사직원 철회를 했어요. 철회를 한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신의칙 위반이다 해가지고 미안하지만 구제가 안 됐어요. 자, 의원 면직 처분이 있은 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전까지만 할 수 있다. 동전의 양면이지 1, 2번은.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동의 철회 기한은 사업 시행인가 처분 시까지다. 이 하나 외우면 다 세 판례가 똑같죠. 사인의 공법 행위가 종된 거고 주된 게 행정행위거든요. 이 주종관계인데, 주종관계는 상식적으로 어떨까요? 주된 거는 종된 거에 영향을 미치지만 종된 거는 주된 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가 상식이겠죠. 자,
행정법상 주종관계, 이게 4페이지인데 보충자료. 주종관계가 다뤄진 게 사인의 공법 행위와 행정이 부관과인지, 부관도 단어 자체가 뭐예요? 부수적 약관이니까 얘가 종된 거라는 걸 눈치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인가와 기본행위 관계도 그런데, 인가의 핵심 표지는 뭐냐면, 인가의 핵심 표지는 그 보충행위거든요. 그 보충한다는 것 자체가 종된 거를 암시하고 있죠. 그죠? 근데 외우긴 되게 쉬워요. 그 종합정리한 거 여러분들 한번 예습 삼아 읽어보고. 자, 일단 사인의 공법 행위하자. 납세 신고의 경우 원칙상 중대 명백설이지만 예외적으로 명백성 보충 요건설 취한 판례도 있다. 이게 행정행위 하자하고 다른 점이에요. 행정행위 하자는 명백성 요건은 보충적 요건에 불과하다는 설인데, 이거는 소수 의견에서만 제시됐지 대법원 공식 그 다수 의견으로 채택된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행정행위 하자하고 사인의 공법행위 하자가 다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번 판례 보면, 신고납부 방색의 주세인 취득세 납세 의무자의 신고행위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는 않은 때 예외적으로 당해무효라고 할 수 있는 경우, 이게 예외적으로 명백성 보충 요건서를 취한 판례인데 2-189 2-189에 중간에 판례가 나오죠. 근데 제목이 뭐예요? 반대 의견. 이거는 소수 의견이라는 얘기예요. 1-229 그건 공식적 입장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공식적 입장으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유권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그러니까 중대한 하자만 있고 명백하지 않아도 무효로 인정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는데, 요 판례 문장은 하자론에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면 거기 중대명백설이라는 그 통설, 거기가 중대명백설의 논거를 알아야만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자면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어차피 이해도 안 되거든요. 종합적으로 하자론을 봐야 이해가 되는 거니까 이 정도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 보면, 두 번째 우측에 보면 각종 구제 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해 다른 구제 수단이 없는 경우, 이때는 그 당연무효다. 이것도 이제 위에 연장이죠. 다른 구제 수단이 없다. 그러면 예외를 인정하겠다라는 걸 눈치채주면 돼요. 그 다음에 사인의 공법 행위하자가 행정에 미치는 요건인데, 단순한 동기냐 전제 조건이냐에 따라 달라요. 단순한 동기에 불과할 때는 영향을 전혀 못 미쳐요. 행정행위에 영향을 전혀 못 미쳐요. 유예예요. 근데 사인의 공법 행위하자가 행정행위 전제 요건인 경우, 부관의 경우는 본질 요소, 중요 요소라고 그래요. 이것도 정확히 외워둬야 돼요. 이 주종관계에 관한 세 가지 보충자료 종합 정리한 거 있죠? 이거 출제가 엄청나게 많이 되는 쟁점이거든요. 자, 그때도 사인의 공법 행위하자가 취소할 때는 유효이고, 사인의 공법 행위하자가 무효사일 때, 그냥 동시에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돼요. 그 사인의 공법 행위가 행정이 전제 요건이면서 하자 정도가 무효일 때, 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경우에만 무효가 된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종된 사인의 공법 행위가 주된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엄격하다라는 감각으로 보면 돼요. 자, 위임자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위임받지 아니한 허가 신청에 기한 허가 처분은 무효이다. 이런 거는 외워야 돼요. 일단은 전제 요건인 경우는 쉬워요. 왜냐하면 신청 동의가 전제 요건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허가 신청이란 말이 나오니까 일단 전제 요건이라는 건 해석이 가능하죠. 근데 문제는 그 서류를 위조해서 위임받지 않은 게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는 이건 자명한 게 아니에요. 그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은 통설 판례가 중대 명백서를 이론적으로 취하고 있는데 언뜻 보면 굉장히 명쾌한 것 같아요. 오, 중대한 하자이면서 동시에 명백한 하자. 이러면 이 기준대로 판단하면 되겠다. 근데
막상 현실에 가면 어때요? 아니, 대법관끼리도 소수 의견이 나오는 게, 아니, 이게 이 정도면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호, 아니,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명백한지 아닌지가 자명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만 쉬운 거지, 명백한지 아닌지가 명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대 명백설은 명백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그럴듯한 포장만 갖고 있을 뿐. 그때 다시 확인할 건데, 그래서 어쨌든 이 결론은 외워야 돼요. 독해갖고는 안 돼요. 자, 변경 처분에 대한 상대방 동의. 동의 나왔죠? 동의 신청 나오면 전제 요건 충족. 피고의 기만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자, 취소되었다면 동의는 무효죠. 동의는 무효인데 문제는 어때요? 문제는 변경 처분이 무효라고 학설의 이론적인 거에 따르면 무효라고 가야 되는데 위법이라고 하는, 그냥 위법이라고 하면 취소 사유라는 거예요. 이것도 외워야 돼요. 이게 논리 갖고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 동의가 전제 요건이고 그 하자가 취소됐다라는 거예요. 아이, 뭐야. 내가 딴 생각을 했구만. 아닌데. 이거는 그렇게 독해를 하면 되겠네. 이거는 참 설득력이 없는 게 논리적으로는 취소되었다면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논리 갖고 접근하다가는 함정에 빠지기가 딱 좋아요. 그래서 그냥 외우는 게 좋겠다. 이 결론이 포섭이 안 되니까. 과세관청이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된 거로 보고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갔는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 하자가 당연무효가 아니라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는 건 아니다. 이거는 하자 승계, 그 행정행위의 하자 승계,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이런 거는. (2-200으로) 인용하는 게 좋겠네. 이권의 200페이지 보면 그 위에 관련 판례 나오죠. 선행행위인 원상복구 명령이 당연무효이면 후행행위인 계고처분도 당연무효. 당연무효일 때 후행행위에 영향을 줘요. 선행행위인 철거명령이 당연무효이면 후행행위인 대집행 계고처분도 당연무효이다. 사인의 공법행위와의 관계도 선행 후행 관계일 때는 논리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뭔가 하나를 알면은 이런 거는 별도로 외우지 않아도 되죠. 신고납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거로 보고, 요거는 그대로고. 그 밑에 강조한 거 보면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한과 동시에, 이건 문장을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냥 눈에 익히면 돼요.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것도 2-189 행정행위 하자론에 그 판시한 거 베낀 거예요. 189에 보면 그 밑에 관련 판례에 두 번째 판례 나오죠. 법계 목적, 의미, 기능. 이거 옛날에 나왔던 행정행위에 관한 판례가 그 사인의 공법행위 판시했던 거 베껴가 똑같이 판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만 알면 저절로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